네, 안녕하세요. 3시가 되어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운드 잘 들리실까요? 네. 오늘 하트카운트 웨비나는 제조 유통사의 매출을 키우는 실전 데이터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선화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로 시장을 읽고 최적의 전략을 세워 매출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했고요. IR 코리아 김윤태 이사님께서 연사로 발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 하트카운트를 웨비나에서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트카운트는 실무자의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AI 분석 툴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패턴을 담은 AI 데이터 분석 템플릿, 자유로운 시각화를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트카운트 ABI는 AI 분석과 통합된 대시보드 솔루션입니다. 지표 모니터링을 넘어 실무자가 직접 데이터에서 답을 찾는 데이터 기반 조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문의해 보세요. 네, 또한 하트카운트 커뮤니티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트카운트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실습 예제나 다른 사용자들의 분석 사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무료 사용자가 되셔서 콘텐츠 발행을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는 향후 유튜브와 팟캐스트 오디오로 다시 한번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사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발표 진행해 주실 IR 코리아의 김윤태 이사님께서는 LG전자, GFK 등에서 글로벌 마케팅과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셨고, 현재는 이커머스 서비스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준비된 자료로 발표 한번 들어보시고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Q&A 세션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질문도 2가지 정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윤태 이사님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R 코리아의 김윤태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인데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공유할 사항은 일단은 제조사랑 유통사에서 데이터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은 매출과 그다음에 뭐 효율성 이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LG전자에서 사회생활을 맨 처음 시작을 해서 뭐 경영기획, 그다음 마케팅 기획,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을 에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GFK라는 마켓 리서치 회사에서 삼성 대상 그다음에 여러 전자회사를 서비스했고 그 안에서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IR 코리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는 크게 3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서비스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마켓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다이나믹 프라이싱 크게 3가지 서비스가 있고요. 온오프라인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이 마켓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여러 온라인 사이트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유통사, 뭐, CU 아니면 뭐 이마트 뭐 이러한 여러 유통사들의 매장별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여러 뭐 쿠팡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요즘 온라인에서는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화되고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7번 이상씩 가격이 변화되는 그러한 현상도 발생함으로써 이 변화되는 온라인의 가격을 매 시간 추적을 하고 그다음 최적 가격을 제한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와 그다음에 하트 카운트의 다이나믹 대시보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온라인 마켓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캡처한 화면 중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진행해서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마케팅들, 특히나 뭐 퍼포먼스 마케팅, 뭐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온라인에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온라인에서 말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그로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원츠라든지 아니면 구매, 즉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제조업의 기반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마케팅의 의사결정을 진행을 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에 더해서 니즈를 자극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제품 운영 관리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게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시장 전략을 짜고, 그다음 마케팅을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련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각 부분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하는 인식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유통사들도 비슷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요. 브랜드 안에는 여러 상품들, 그리고 그 상품들을 판매하는 여러 리테일러들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리테일러마다 여러 프로모션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프로모션에 따라서 가격 할인에 대한 것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의 형태도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발생됩니다. 우리가 유통사에 들어가게 되는 셀인이라는 것도 있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사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재고들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 자체로 있는 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캐스팅 상황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에 관련된 이제 CRM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연결돼서 관리하는 부분이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이 정도에 있는 제조업이나 유통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들의 조합으로서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구조만 해도 거의 2만 6천 개의 데이터 조합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케팅이란 거는 앞서서 말씀도 드렸겠지만은 결국에는 키 비즈니스 퀘스천을 해결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던 많은 이 질문들은 회사에서 항상 듣는 질문일 거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답변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이라든지 경제 환경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성장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는 또 어디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집중하는 데는 어디며,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사 대비 우리 약점은 뭐고, 강점은 뭐고, 그다음 우리가 경쟁사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푸시하고 뭐 집중해야 될 제품군은 또 무엇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달 아니면 매주 점유율에 따라서 성장하고 하락하는 원인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신제품은 냈을 때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과가 나지 않는 모델들 혹은 상품들에 대해서 단종을 해야 되면 단종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쿠팡의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 때문에 가격을 흐리고 있는 블랙셀러들에 대한 건 또 어떻게 찾고 얘네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이 모든 마케팅 활동에 발생되는 비즈니스 퀘스천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찾아가는 거를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먼저 온라인 지표에 대한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사나 유통사에 됐을 때 보통 우리가 KPI로 선택을 하는 것들은 점유율, 판매량, 뭐 이 정도로 갖고 하고 있지만은 온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지표에 대한 정의와 이 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나의 위치와 경쟁사의 현황과 경쟁력을 파악하는지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에 보시면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판매 수량, 상품 수, 그다음에 쉘프 쉐어라는 거는 온라인 상에서의 노출되는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쿠팡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검색했을 때 아니면 냉장고 카테고리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밑에 단까지에 발생되는 상품에 나열되는 그 위치들 그래서 그 위치들에서의 쉐어, 나의 쉐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100위까지 갔을 때의 쉘프 쉐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수량 점유율, 그 다음에 금액 점유율이 크게 6개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이 지표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지표들의 조합으로도 우리가 또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과 상품 수를 갖고 지수화를 하면은 상품 매출 효율성 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상품 한 개당 매출로 얼마나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래서 판매량 나누기 자사운영 수Q 개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운영되는 상품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수랑 셀프 쉐어를 가지고 상품 효율성 지수라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셀프 쉐어 나누기 상품 수를 하게 되면은 자사의 전체적인 현재,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 안에서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스큐가 100개였는데 온라인상에는 20개밖에 없다. 그럼 20% 경대 경쟁사는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60개가 노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셀프 쉐어 토탈과 셀프 쉐어 탑 100으로 봤을 때는 셀프 쉐어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광고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상단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탑 100에 들어왔을 때가 해당 카테고리에서 전체 카테고리의 탑 100이 한 80%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품이 탑 100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도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탑 100에서의 나의 쉘프 쉐어 나누기 토탈 쉘프 쉐어가 되면은 이게 쉘프 쉐어의 효율성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쉘프 쉐어와 그다음에 수량 점유율에 대한 거를 조합을 하면은 페어 쉐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이 페어 쉐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품력 지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프라인 매장이랑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제품을 깔았을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됐든 온라인 됐든 내가 제품을 깔았을 때 이 정도의 점유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 내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의 제품력에 어느 정도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엔 이거는 소비자가 선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 선택 지수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수량 점유율 나누기 쉘프 쉐어 탑 100을 했을 때가 페어 쉐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수량 점유율과 금액 점유율을 가지고 프리미엄 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밸류 쉐어 나누기 유닛 쉐어를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적은 상품을 팔아도
금액에서는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는 고가의 상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지수를 가지고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프리미엄에 대한 척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밑에 있는 수치는 세탁세제와 관련된 실제 데이터고요. 어, 세탁세제에서 이제 유명한 제조사들 5개에 대한 이 스파이더 맵을 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지표는 이제 수량 점유율, 금액 점유율, 그다음 프라이스 인덱스, 스큐 쉐어, 쉘프 쉐어입니다. 이 중에서 뭐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부분은 제조사 평균 판매가 나누기 시장의 평균 판매가를 나눠서 그래서 제조사의 프리미엄을 또 의미하기도 해서 100이 초과된 경우가 시장 대비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큐세어랑 셀프세어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서 요 딱 5가지의 지표만 보고 나서도 이 5개의 제조사의 특징이 한 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애경을 자사라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5가지 지표에서 다 10% 언저리에 다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는 이제 한 70%. 그래서 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딱 오각형에 비슷한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포지션. 근데 henkel은 보면은 금액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쭉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애경은 수량 점유율보다 금액 점유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henkel은 수량 점유율보다 금액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점유율 나누기 수량 점유율을 했을 때 프리미엄에 대한 상품 판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은 애경과 henkel에 대한 차이점에서 henkel이 조금 더 비싼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프라이스 인덱스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애경은 시장가 대비 70%, henkel은 시장가 대비 132%의 프리미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만 보더라도 서로의 경쟁 구도에 대한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애경을 자사라고 했을 때 애경의 핵심 경쟁자는 이 모양으로 봤을 때 LG 생활건강입니다. 비슷비슷한 가격 ASP 70%, 그다음에 쉘프 쉐어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고 스큐 쉐어가 LG가 조금 높긴 하지만은 수량 점유율이나 금액 점유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쉘프 쉐어와 그 다음에 에버리지 쉘프 세일즈입니다. 쉘프 쉐어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버리지 쉘프 세일즈라는 거는 제조사의 판매 수량 나누기 제조사의 URL 개수입니다. 즉 하나의 URL당 평균 판매량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가닉 세일즈가 들어왔을 때 에버리지 쉘프 세일즈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쇼핑 검색 광고를 해도 에버리지 쉘프 세일즈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프로모션을 하는 URL은 새로 생성을 했다가 뭐 빼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걸 제조사 전체로 봤을 때는 프로모션의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나보다 경쟁사가 높다라고 하면은 어, 오가닉 세일즈 아니면은 또 다른 얘기로 내가 순수하게 브랜드 파워로 봤을 때 생성되는 매출을 의미하므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쉘프쉐어 탑 100 나누기 토탈을 하면은 이제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쉘프 세일즈라는 거가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쉘프쉐어 나누기 이제 스큐 쉐어를 하게 되면은 상품 노출 효율성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경쟁사 대비 높더라도 에버리지 쉘프 세일즈가 경쟁사 대비 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URL별로
실질적으로 내가 소비자가 들어가서 이 URL에서 구매하기를 안 눌렀다는 얘기가 되므로 구매 전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페이지 안에서의 컨텐츠라든지 뭐 그다음에 제품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그런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마케팅 이슈라는 거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려 그러면은 뭔가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약점이 보완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이슈를 발굴해서 개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마케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LG 생활건강은 애경보다 쇼핑 검색 광고의 매출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애경과 비슷한 쉘프 이피션시를 가지고 있어요. 애경은 108, 그다음에 LG 생활은 104. 그다음에 또 라이온 같은 경우에도 에버리지 쉘프 쉐일즈에 대한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다 봤을 때 그러면은 라이온은 도대체 이 에버리지 쉘프 세일즈라는 거를 어떻게 발생을 시키는지, 얘는 광고를 통해서 발생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사인 애경은 17%에서 굉장히 높은데도 에버리지 쉘프 세일즈가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소비자가 난 라이온의 제품이 좋아 라고 들어와 갖고 사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가닉 세일즈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구매 여정의 앞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퀘스천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마케팅 이슈를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조사나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스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엄청나게 많은 스큐들, 특히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거의 무제한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매출을 일으키는 스큐가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중요 이 5개 회사에서 전체 매출의 누적 기준 80%를 달성하는 스큐의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는 이 동그라미인 애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매출 이 80%를 차지할 때까지의 상품의 스큐의 개수는 henkel, 그다음에 라이온,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이 더 적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자사보다, 애경보다 경쟁사들이 히어로 모델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히어로 모델이 어떻게 매출을 잘 일으키고, 그럼 히어로 모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고, 그러면은 자사는 스큐 최적화를 어떠한 기준으로 할 건지, 스큐의 최적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매출 순으로 매출 안 나는 거는 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최적화하는 문제에 이렇게 분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경과 henkel, 라이온 세 개의 회사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Y축은 낱개 상품 판매가, 온라인에서는 워낙 이제 묶음 상품이 많다 보니까 낱개 상품 판매가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X축은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색깔별은 세탁 세제의 용량 단위. 그래서 지금 애경은 보면은 2,000원에서부터 24,000원까지 단위까지 분포되고 있고, 주력 판매 가격대는 4,000원에서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주력 용량은 이 빨강색인 2점에서 2.5리터 사이입니다. 보시면은 2.0에서 2.5리터의 판매 가격이 4,000원에서 심지어 24,000원까지 분포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용량이 많으면 비싸지는데,
요 용량대가 여기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 거고요. henkel을 보면은 딱 깔끔하게 2.5에서 3리터 사이가 주력이고 얘네는 10,000원에서 딱 2만 원까지. 근데 대부분은 10,000원에서 14,000원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이 밑에 단계인 1.5리터에서 2리터짜리는 4,000원에서 8,000원. 라이온 같은 경우에도 더 깔끔하게 주력 상품은 3.5에서 3.5리터이지만은 여기도 이렇게 프라이스 포지셔닝이 깔끔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품 운영과 관련된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딱 비교해서 이렇게 형성된 프라이스 포지셔닝은 서로의 상품 간에서도 카니발레이제이션을 일으켜서 결코 좋은 매출과 매출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라이브 방송에 대한 부분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쟁사에서 샵 라이브라든지 그다음에 쇼클립, 그다음에 일반 판매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어느 경쟁사가 얼마나 매출을 일으켰고 어느 요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내가 들어가기 좋은 최대한 경쟁이 없는 부분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택할 시간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또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쿠팡들을 많이 쓰는데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쿠팡은 결코 좋은 거래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쿠팡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면서 최저가를 자동으로 매칭하고 가격을 하락시키고 하락돼서 쿠팡의 마진도 같이 하락이 되면은 하락된 마진의 금액만큼을 제조사에 청구합니다. 광고비라든지 아니면은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가격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매칭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쿠팡에 대한 정책 때문인데요. 쿠팡의 정책은 위너가 항상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위너가 되기 위한 가격 조정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 있는 거래선들이 또 쿠팡에다가 물건을 흘리고 가격을 내리는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이런 최저가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제 비인가 판매자, 즉 블랙셀러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최저가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보시다시피 너무나 다양한 상품 구색입니다. 한 개짜리도 팔고 한 개짜리의 가격도 하나는 16,050원, 16,760원, 13,000원. 어떤 데는 본품과 번들, 어떤 거는 본품 두 개, 어떤 거는 네 개. 이 각각의 이 수많은 조합에서 최저가는 뭐냐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가라는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쿠팡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최저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개의 예시에서 봤을 때 단위 가격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최저가는 2.7리터의 4개짜리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블랙셀러가 어떻게 가격을 흐리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애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트카운트의 다이나믹 대시보드에 저희가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의 이런 대시보드에서는 쿠팡 가격과 최저가, 그다음 블랙셀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블랙셀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기간별, 카테고리별, 그래서 사이트별로도 보고 있고 블랙셀러 중에서도 특히나 크리티컬한 셀러에 대한 거는 별도로 레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 가격은 이제 경쟁사의 가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경쟁사와 1대1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사 상품과 경쟁 상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클릭 최저가 검색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조사가 있든 유통사에 있든 항상 상품에 대한 최저가가 어딘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 업무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하기 싫은 업무일 수도 있고 짬으로 항상 내리기도 하는데 네이버에 들어가든 그다음에 각각의 SSG를 들어가든 쿠팡을 들어가든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압박, 너무나 많은 상품의 옵션, 그리고 최저가로 검색을 하더라도 나와 찾고자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것들이 검색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검색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상품만 딱 골라서 묶음 수량, 용량까지 다 고려해서 1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가장 최저가를 찾는 서비스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 웨비나 세션이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트라이얼 아이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프라인은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에 근거하여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대비해서 인터레스트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여전히 식품, 특히 뭐 신선식품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는 오프라인에 대한 채널의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호피 기준으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사례는 이마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매장 내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점포를 확인하고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품 분석의 사례로 첫 번째로는 카테고리, 내가 만일에 고추장이다, 아니면 간장이다 하는 어떤 카테고리의 매출이 가장 높은 A급 점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급 점포인데 자사의 점유율이 낮은 점포를 파악해서 이 해당 점포들이 내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매출을 끌어올려서 전반적인 이마트라는 유통사에서 매출을 끌어올릴 기회 점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 점포에 대한 상품 분석으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상권에 맞는 상품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해당 점포에 입점이 되어 있지 않는 상품들, 그 다음에 매대 효율성을 따졌을 때 퇴출해야 될 SKU,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들의 가격, 그 다음에 또 매장마다 가장 효과적인 프로모션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판촉 분석들을 통해서 내가 기회 점포에서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BCG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스타 점포, 카우 점포, 니치 점포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4분면에 있던 애들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카우 점포에 대한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보면은 X축은 각각의 점포에 대한 매출 순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축은 매출입니다. 검은색은 자사 매출, 그 다음에 회색은 경쟁사 매출로 전반적으로 실선은 자사의 점유율, 그 다음에 빨간 점선은 자사의 평균 점유율입니다.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사의 점유율이 낮은 이러한 점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 점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회 점포에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끌어올릴까? 어떻게 하면 상품을 선택을 할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 전체에서 자사 상품 중에 가장 판매가 잘 되는 애들의 내림차순과 그다음에 이마트 자체의 실적이 좋은 점포들만 그룹을 했을 때 요 전체 상품 탑셀링
10개, 20개에 대한 애들의 매출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선정한 기회 점포에서의 동일한 상품들의 매출을 봤을 때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스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점 전략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오프라인은 대리점 영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입점시키는 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의 부분이고요. 우리가 항상 신상품을 내놨을 때 신상품이 매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신상품이 내 기존 상품들에 대한 매출을 잠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 상품을 우리가 런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SKU만 판매하는 매장의 그룹 그 다음에 오로지 신규 상품만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의 그룹. 그래서 기존 SKU와 신규 SKU가 중복으로 입점되어 있는 그룹. 세 개의 그룹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SKU가 들어왔던 데에서의 매출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스큐랑 기존 스큐에 대해서 동시에 발부해 있을 때의 점유율, 기존 스큐가 있을 때의 점유율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신규 스큐로 했을 때 출시 후 한 2주 정도 봤더니 3.8% 점유율, 그 다음에 동시에 닫고 왔더니 한 5.3% 점유율, 기존 스큐로만 했더니 3.6%로 약간씩 슬라이틀리 하락하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신상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매출 창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품이 출시됐을 때, 아, 내가 이게 신상품이 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매출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출에 대한 지표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기준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신상 스큐들에 대한 출시 후 초기 2달에서 3달 정도의 성과를 최소 위클리 정도의 단위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에서 성공한 스큐들에 대한 부분, 성공하지 못한 스큐에 대한 부분을 서로 나눠서 성공한 스큐들에 대한 패턴을 추출해서 이 각각의 성공한 스큐 그룹에서의 여러 지표들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스큐들에 대한 게 초기 런칭했을 때 취급률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점포 내에서의 또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내가 신상품을 내놨을 때 성공 상품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성공하기 힘들겠다라는 게 초반에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이 싹수가 보이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부분입니다.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성장이 높게 갈 수 있는 가격대.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늘상 KPI 보고를 하면은 원인 분석을 하는데 매출 증감 효과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가격대에 대해서 X축 가격대, 매출액, 버블 사이즈는 상품에 대한 매출액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품의 매출이 집중되는 가격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대에서 또 어떻게 내가 이쪽 시장으로 진입을 할 거냐 한마디로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이 세그먼트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성장률 그다음에 상품 수, 그다음 상품 한 개당 매출액을 봐야 됩니다. 상품 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쟁 강도를 얘기하고요. 상품 한 개당 매출액은 매출 효율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상품 하나당 매출이 좀 높은 데에 대한 것들이 웨이팅을 좀 더 줘서 내가 주로 플레이해야 될 그런 시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매출 증감의 원인에 대한 것들은 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 대비 4,050원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증가된 거에 대한 거를 분해를 해보면은 가격에 의해서 발생된 매출, 그 다음에 취급되는 점포수가 달라져서 발생된 매출에, 그 다음에 점포당 그냥 판매량이 많아져서 발생된 매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외의 원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프로모션을 해갖고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 점포당 평균 판매액이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격 할인이나 그런 프로모션이 됐다라고 하면은 가격에 의한 영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해서 내가 어떻게 매출 차이가 이뤄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의 분석을 트렌드로 쭉 가게 됐을 때 현재 나의 위치, 마케팅에서 운영을 할 때 문제점, 이런 부분을 경쟁사도 똑같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어떻게 지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부분입니다. 뭐 이마트로 예를 들자고 하면은 파총 유형별로 어떻게 효과를 분석을 해서 경쟁사와 어떻게 비교를 하며 주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지에 대해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기 전에 베이스라인 세일즈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베이스라인 세일즈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마케팅 활동을 안 했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뭐 계절성 요인도 포함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파워,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오가닉 리드대로 발생되는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리멘탈 세일즈는 프로모션 활동에 의한 세일즈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데일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광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할인율은 뭐 10%까지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해를 해서 베이스라인 세일즈를 산출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각각의 매장별로, 이마트 매장별로 판촉에 대한 부분, 뭐원 플러스 원, 뭐 다다익선 이런 식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얼마나 매출이 올랐는가라는 부분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촉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프로모션에 대한 기간이 다 달라요. 할인 행사를 안 했을 때는 13일, 원 플러스 원은 이틀, 투 플러스 원은 3일, 다다익선은 3일 했다고 했을 때 금액 자체의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항상 1일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만약 뭐 매장당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1일 매장당 평균 매출액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이 각각의 프로모션 행사들이 얼마나 매출에 기여했는지를 산출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서 로아스도 구해서 얼마나 프로모션이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쟁사랑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사에 대한 것과 경쟁사에 대한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자사는 베이스라인 매출에 대한 게 비중이 굉장히 높고 경쟁사는 프로모션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지 나의 매출을 맥시마이즈하고 가장 좋은 판촉 형태가 좋은지를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기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Q&A 세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발표를 듣고 나니까 저도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 사전 질문에 이어서 현장 질문도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채팅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선보여 주신 데이터 활용에는 외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경쟁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이 주통사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은 저희 파트너십을 맺은 유통사로부터 직접 포스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요. 어, 저희 기술이긴 하지만은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매출을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런 두 가지 경로로 저희가 오프라인 매출을 갖고 오고 있고 온라인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크롤링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판매량을 직접 계산을 합니다. 판매량을 직접 가져올 수는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재고 변화량 데이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데이터 인사이트가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액션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면 데이터 인사이트 발견에서 실행까지 연결된 업무 프로세스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어, 다이슨 코리아 쪽 의뢰로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이슨 코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채널에 대한 확장입니다. 음, 지금은 이제 다이슨 청소기가 조금 이제 삼성이나 LG에 좀 밀리고 있지만은 과거에 굉장히 고가의 청소기였는데 이들의 유통 전략은 백화점 중심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전문점, 뭐 하이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유통 전략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었을 때 백화점 근처의 전자제품점으로 입점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에 대한 게 저희 쪽의 의뢰 사항이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장 유용하게 들어가야 될 전자 전문점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대로 유통 전략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실무에 활용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IMC 마케팅 플랜이나 핵심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IMC 관점에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자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일단 판매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소비자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데이터는 유통 쪽, 오프라인 쪽에는 많이 존재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면은 유통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SSG 회원이라는 거를 같이 태깅이 되거나 해야지만이 이게 이 소비자 데이터와 CRM 데이터와 포스 데이터, 세일즈 데이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오프라인 쪽은. 온라인 쪽에 대한 거는 물론 이런 데이터가 이제 온라인 몰에서 이제 오픈을 하면은 충분히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판매량 데이터와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데모그래픽 정보 그다음에 이제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타겟팅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저희가 IR 코리아와 하트카운트의 협업 중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랭귀지인 것 같아요. 음, 개발자와 마케터 사이에 서로 이제 도메인 지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표현하는 부분과 전달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부분의 뷰포인트랑 마케터, 그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게 서로 이제 이 도메인 지식이 다르니까 요거를 좀 컨센서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답변 주시는 걸 듣다 보니 대시보드를 만들 당시 동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도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현장 질문을 좀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따로 채팅방으로 들어온 건 없지만 저희가 준비한 다른 질문들이 있어서 그러면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양한 AI 기술이 등장하는 가운데 좀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서 준비 중이신 부분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만들 때도 지금 이미 AI를 쓰고 있고요. AI를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매칭하는 부분과 상품을 정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온라인 쪽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청정원에 고추장을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판매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음, 그렇지만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그는 동일한 제품에 대한 거를 판매량으로 집계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표준화된 상품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걸 사람이 하면은 인건비를 감당 못해요. 어, 그래서 그거를 정제할 때 저희는 멀티모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요. 상품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속성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저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판매량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저희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AI를 활용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의 경쟁 상품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자동으로 정의하고 매칭하는 것들을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상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경쟁은 뭐냐? 나랑 경쟁하고 있는 상품은 무엇이냐가 정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추적이 돼서 나의 마케팅 정책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AI 기술도 상당히 많이 접목이 돼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향후 솔루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다이나믹 프라이싱 대응은 좀 즉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현업에서는 이제 인사이트를 발견할 시간과 의사 결정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는 속도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했더라도 실무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프라이싱에 대한 정책이 먼저 사전에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돼야 되고요. 어, LG전자 해외 쪽에서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때 프라이싱의 룰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해외에서 만일에 LG닷컴 독일에 판매하고 있는 텔레 TV의 가격이 독일의 미디어마크트라는 유명 유통사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 가격 대비 나는 한 110% 수준으로 하겠다. 아니면은 어떤 시즌에는 90%로 하겠다. 뭐 이러한 룰을 사전에 딱 정해놓고 나면은 그 시장가 변화에 대한 거를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가가 변화를 캐치하고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 플랜을 하면은 온라인 환경에서 너무 느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 시장가에서 변했을 때 적용해야 될 레인지 자체를 먼저 사전에 분석해서 바텀 프라이스랑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해놔야지만이 조금 더 빠른 액션을 내부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무와 연관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웨비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하트카운트 슬랙이나 혹은 연사님 메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만족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오늘의 발표 자료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발표가 유익하셨다면 설문에 참여하시고 자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 중간에 한번 공유 드렸던 원클릭 최저가 검색 서비스의 트라이얼 신청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가 다시 보기와 함께 메일로 한 번 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